중국산 쓰나미 반도체 위험하다. 이 말은 여러분 이미 말입니다. 산업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반도체마저도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가 무너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10년새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 증가율이에요. 253.6%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수입한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대거 지원을 해주니까 너도 나도 반도체 하겠다면서 나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비 수입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전기차에서도 우리 그런 일 봤잖아요. 전기차 완성차 업체만 하더라도 중국에는요. 적어도 50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완성차 업체가 50개가 넘는 것처럼 반도체 회사들도 마구마구 생기겠죠. 그러니 장비가 엄청나게 수입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장비 수입되는 걸 보면 무섭습니다. 2014년에 112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 보세요. 41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약간 줄어서 347억 달러.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 다시 396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10년 새에 253.6%가 늘었고요. 112억 달러가 284억 달러가 늘어서 396억 달러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진짜 장난 아니죠.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장비 수입액이 계속 지금 적어도 5년 동안 말입니다. 300억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업체가 난립하듯이 반도체 업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뒤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반도체 업체가 작은 업체부터 대기업까지 난립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버티기 굉장히 어렵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버티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돈을 갖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체에 대한 지원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장난 아니잖아요. 2013년에 빅펀드 1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1387억 원, 7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에 빅펀드 2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2041억 위안이고요. 3기는요 3천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55조가 넘지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19조 1천억 원을 들이부었습니다. 그냥 들이부었어요. 반도체 한 종목에.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갖다 부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갖다 붓는 것은요.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지원을 해주면 땅도 무상 지원, 설비도 정부가 대출, 사람 뽑는 것도 정부가 뽑아주고 전기며 물이며 다 공짜로 마구마구 지원을 하면요. 반도체 가격을 엄청나게 가격을 낮춰서 전 세계에다 확 뿌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는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전기 자동차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심각한 게 태양광이었잖아요. 태양광. 태양광 시장이 보면 말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해요. 17년에 신규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99 기가와트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에 되니까 183 기가와트시거든요. 2022년에는요. 228 기가와트시고요. 2023년에는 236 기가와트십니다. 6년 새에 138.4%, 다시 말해서 99 기가와트시가 137 기가와트시가 늘어서 236 기가와트시가 늘었거든요. 이 시장 말입니다. 중국이 완전히 독식했어요. 완전히 독식. 어떻게 독식하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파상 지원합니다. 땅도 주고 설비 자금도 주고 공장 짓는 자금도 주고 물, 전기 뭐 공짜로 주면서 파상 지원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밸류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립니다. 글로벌 시장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2019년 기준이기는 하지만요. 폴리실리콘은 63%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곳은 95% 장악하고 있습니다. 웨이퍼도요. 97% 장악하고 있고요. 셀은 79%고요. 모듈은 71%입니다. 중국이 독보적으로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태양광 시장 완전히 쪼그라들었잖아요. 지금 중국산 이 밸류체인이거든요. 밸류체인이라는 게 이게 다 모여야지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폴리실리콘도 와야 되고 인것도 와야 되고 웨이퍼도 와야 되고 셀도 오면 모듈이 만들어져서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시장에 중국이 독식 체제로 가니까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2019년에는 이 정도지만 지금 2023년에는 많이 줄어듭니다. 지표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아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잘 없지만 줄어드는 것은 확실해요. 왜? 서방이 막아요. 미국도 막아요. 왜? 중국이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한 나라가 세계 시장을 이렇게 독식해버리면 경제가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하든 막습니다. 막아서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는요. 중국이 태양광은 1등이다. 이렇게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말입니다. 결국 반도체에도 온다는 겁니다. 반도체에도. 물론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보면 중국 업체 시믹이라는 회사가 7나노치까지 개발했잖아요. 삼성전자나 TSMC는 3나노치까지 개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장 말입니다.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지 않지만 여러분 반도체라는 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능이 좀 떨어지는 집적도가 좀 떨어지는 반도체를 전 세계에다가 저가로 막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첨단 제품을 사용하는 곳은 좀 다를지 모르나 일반 범용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산업들은요. 중국 때문에 초토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자체가 중국의 독주 체제가 만들어지면서요.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굉장히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세계 시장은 대응을 하겠죠.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범용 반도체 중국산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군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겠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유럽에도 똑같은 모양새로 갈 겁니다. 유럽에도. 분명히 똑같은 모양새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시장의 위협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중국 쇼핑 앱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산업을 지금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중국의 저가 파산 공세가 계속된다면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저는 당연하게 봅니다. 문제는요.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마저 저가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파산 공세를 하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넘쳐나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중국의 이 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상이 대한민국의 침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진짜 두려워합니다. 정부가 아주 강한 저는 성장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말입니다. 내부에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싸움만. 이게 여야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치고받고 싸움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라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요. 진짜 골로 갑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는요. 한 나라가 망하는 거 우습게 봅니다. 우방이라고요? 지금 당장 관계가 좋을 때 내가 강할 때는 우방이 될 수 있지만요. 내가 약해지면 우방도 이거 우방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아리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반도체 위험이 대한민국의 위험으로도 커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요. 똘똘 뭉쳐야 됩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위하려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난무하는데 이렇게 계속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완전히 침몰할 거고요. 그래도 베이비 부모 세대는 고생은 했지만 그래 우리는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니라 지금 미래 세대들은요. 이게 다시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저는 경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특히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 막연히 말입니다. 권력 투쟁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나 그 아래 세대들은 이제 흘러가는 세대들이에요. 586 세대들 나라 다 망쳐놨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흘러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이들 괜찮을까요? 저는 이들의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커졌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은 침몰이라는 최악의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